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관련 소식부터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7일이죠. 경찰이 담당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무더기 입건했다고 합니다. 우선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 곳곳에는 인테리어 자재가 쌓여 있고 벽체 마감재 처리는커녕 천장 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약 2달 전인 지난해 12월 19일에 이미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30여 개 하청업체가 투입될 만큼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사용 승인 후 공사를 주목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서는 안 될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단계였긴 한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많으면 이거는 사실상 사용 승인 날 수 없다라는 국토부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장군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건축과 공무원 2명과 협의부서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사용 승인 과정에서 기장군 일부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소방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소방관 2명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반얀트리 리조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해봤듯이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관할 군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용 승인을 왜 내줬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군청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완결이 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 승인을 내주는 게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됐을 텐데요. 아마도 시공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준공을 조금 더 사용 승인을 좀 빨리 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미 지난 11월에 이 책임 준공 시한이라고 해서 건설사가 시공사가 이 현장에 이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공사 기한을 넘겨서 진행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지체성금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공사에서 어쨌든 이런 준공의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현장이 다 완결성 있게 다 시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본다면 이 사용 승인을 내주는 군청에서는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사용 승인이 나갈 수가 없는 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이 나갔다는 건 아마도 이렇게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용 승인이 나가기 위해서 뭔가 부정한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들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이런 건축직 공무원과 또 여기 관련된 소방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할 군청 공무원들과 또 이 시공사, 건축사 사이에서 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에는 이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소방관 2명도 피의자 입건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소방관들이 또 이렇게 입건이 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용 승인 과정에서의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이 났단 말이죠. 이 부분에 사실은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이런 이제 사용 승인이 나려면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완결성 있게 이렇게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소방 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받아서 사용 승인 서류에 같이 이제 제출을 해야지만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공사 현장이 미비하다 보니까 사실 소방 시설도 사실 제대로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이 소방 필증이라고 하는 소방에서 완공됐다라고 되는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돼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감리 결과 보고서라든지 또 이를테면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과 도면들을 같이 소방에다 제출을 하면 소방에서 이 도서들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됐구나라고 해서 소방 필증이 발급돼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도 발급이 됐다는 건 소방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업무를 조금 소홀하게 혹은 또 정확하게 처리를 안 했다라는 부분들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조사를 받던 최초에는 한 분의 이제 소방 공무원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 이후에 자살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2사람의 소방 공무원이 이런 혐의를 지금 이제 받으면서 지금 조사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준공 과정에서 좀 부정한 거래, 유착 과정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조사의 어떤 주된 이유입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함께 좀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이 경북 의성 산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16일이죠.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그날 보도된 저희 KBS 뉴스 영상 2편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사흘 뒤 순간풍속 초속 27m의 강풍이 불면서 이웃 청송을 지나 영덕군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마가 덮치면서 영덕군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영덕군 지품면은 산불이 가장 먼저 번졌는데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곳 지품면은 수백 채의 집과 창고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불이 심상치 않다고 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영덕군이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전인 오후 4시 반부터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군청에도 대피를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1,800여 명의 주민이 전부 몸을 피하는 데는 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그 사이 산불은 지품면을 덮쳤고 위성사진에서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지품면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인 게 확인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이 나면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발화 지점의 기상과 지형, 나무 종류별 연소 특성 등을 고려해 산불의 방향과 강도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북 산불에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풍향, 풍속 등이 급변하는데도 일반 평지 상황의 평균값이 입력돼 정확도가 낮았던 겁니다. 산에 설치된 기상 관측망은 이번처럼 강한 불로 피해를 입거나 전기 통신이 끊기면 실시간 정보를 얻기 곤란합니다. 기상청이 보유한 이동식 기상 관측 차량이 대안인데 전국에 8대밖에 없다 보니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된 대피 계획을 적용할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침엽 수림에 인접한 8m 미만 폭의 도로는 산불 발생 시 복사열 탓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 도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규모 대피 상황이 벌어지면 도로에 갇히는 등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산불 시나리오에 따른 반복적인 대피 훈련과 이를 통한 대피 계획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조금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개선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개선안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이번 산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의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도 인명피해가 그렇게 다른 재난에 비해서 많은 그런 재난은 아니라고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산불에서 거의 3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피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피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대피 명령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지역이라든지 권역 이런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대피 영역으로서 이렇게 이제 대피를 하게끔 단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또 화재에 대한 어떤 이제 확산, 대피 기준 같은 경우도 확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가장 빠른 확산 속도 시간당 한 8.2km까지 화재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피의 어떤 이제 주된 개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또 한편으로는요, 또 8시간 내에 이를테면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이를테면 잠재적 위험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약자 우선 대피라든지 대피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치하기로 했고요. 또 이렇게 대피 명령을 또 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리포팅된 것처럼 정확하게 이를테면 화재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불 예측
예측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불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분석 시스템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여러 바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상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빨리 받아서 반영을 해야지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바로바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런 정보에 대한 생성이나 획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단축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도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산불은 거의 매년 좀 이뤄졌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대응 체계가 생긴 건 그동안 이렇게 큰 산불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전에도 이번과 같은 대형화된 산불들 또 그리고 역대급 기록으로 남았던 굉장히 큰 산불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번 산불처럼 사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 범위에 대한 부분이나 빠른 확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런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많이 사망하는 이런 사례들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산불에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의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대형화되는 산불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화세도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이런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대응 체계들을 좀 더 갖춰 놓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해지는 산불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다른 때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예측을 해서 좀 피해가 좀 적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춰 대피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불 확산 속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산불 지금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플랫폼화돼서 이런 부분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지형 정보 또 그 지형에 맞춰서 어떤 수종이 심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바람. 그것도 바람의 강하기와 또 바람의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상 관측소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입력되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풍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의 평균 속도 그리고 또 이를테면 그 지역의 주 바람에 대한 부분들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산불 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이런 다양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의 곳곳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풍향과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관측소들도 설치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신 두절 상태가 되면 그 데이터들을 보내서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현재는 또 이동형 차량으로 화재 현장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그 상황에 화재 현장의 정보들을 받는 이런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장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거죠. 전국에 한 8대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동시에 전국에 한 3개 이상의 대형 산불 또 2개, 2단계 이상의 2개의 중형 산불 또 같은 날 산불이 발생한 상황들로 보면 거의 한 30건 가까이 산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측 장비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야지 사실은 그 정보들을 좀 더 빨리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생성해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보내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 시스템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통신이 두절됐을 때 비상시에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비상통신망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장비 같은 것들도 개발이 돼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체계와 장비 이런 것들로 갖추는 부분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확실히 기후변화로 좀 변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의 개발이 그걸 좀 따라가고 있나요? 기술의 개발은 사실 지금도 상당 부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이 무선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또 이렇게 열악한 산악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장비와의 결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산속에도 운용할 수 있는 소형 차량에 탑재를 해서 산불 현장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면 또 혹은 또 이를테면 이 산불 진화대원들이 웨어러블 한마디로 몸에 착용하는 이런 장비로서 이분들이 진압을 하면서 그런 이 상황들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날려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 개발들도 사실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개발돼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오히려 현장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산불 이런 예측 시스템 중에 또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화선이라고 그래서 불이 타고 산불이 타고 가는 가장 그 앞선에 있는 띠 형태의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곳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걸 이제 입력해서 이 화선들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얼마나 빨리 이동할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연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화선 주 화선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못 하다 보니까 이 화선이 어느 정도 전진을 할 거다, 몇 시간 후에는 어떻게 확대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선의 실제로 이제 확인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헬기 중심보다는 또 고고도 항공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도 갖춰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성을 이용해서 위성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한 방안이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빠르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위험도로에 대한 파악이 좀 미흡해서 대규모 대피 상황이 벌어지면 차를 타고 빨리 대피하려고 해도 도로에 갇혀버리는 수가 종종 보였습니다. 좀 이럴 경우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것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차량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도로가 막힌다거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또 차량이 이동하면서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산물이나 불티 혹은 또 화염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이제 대응하기 어려워서 사고로 이어지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이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왜냐하면 조금 더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달리되 과하게 과속을 하지는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하게 과속을 하는 경우에 시야도 잘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화염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과속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이미 어떤 경로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가다가 산불로 인해서 통제된 구역을 가야 된다면 사실은 접근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산불에 영향을 받는 이런 도로들을 지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화염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는 길에 대한 경로를 잘 선택하시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불과 멀어지는 쪽에 회피할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을 선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깜빡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비상등이라든지 전조등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켜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건 내가 잘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확인할 수, 식별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전조등을 꼭 켜시고 운전하시는 것들 중요하겠고 바깥에 이제 산불로 인한 연기라든지 유독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창문들은 잘 닫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차가 그러면 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차가 멈췄을 때 이때는 빨리 내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빨리 내리셔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 안의 상황과 바깥 상황은 훨씬 더 뜨겁거나 화염에 노출되거나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요. 무작정 밖으로 나오시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빨리 구조 신호를 하시고 차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셔서 바깥에도 나가도 되겠다 싶으신 판단이 섰을 때만 나가시라. 그래서 무작정 바로 나가시는 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냥 생각해 봤을 때에는 뭐 화염이나 열기 또 불티 때문에 차량 안으로 타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도보가 더 안전한 거죠?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보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걸어서 느리긴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들, 이를테면 바깥쪽의 상황들을 직접 체감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거나 또 이를테면 사람이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유도가 있거든요. 근데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면 바깥의 온도라든지 바깥의 상황들과 단절돼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위험 상황들을 제대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체감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산되는 여러 가지 비산물들이라든지 불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갑자기 내 차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떨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는다거나 충돌을 하면서 오히려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보로 안전하게 주변 상황을 시시각각 챙기면서 좀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 이후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산불 재난 주민 대피 3단계 체제를 마련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레디, 준비 단계인데요. 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레디 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 레디, 셋, 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레디 단계 같은 경우는 산불 발생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전 단계라면 산불이 언제 발생할지 어떻게 알고 전 단계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이제 봄철이 시작되면 산불 조심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 이 기간에는 항상 레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요, 사실 작은 사소한 이제 가연물 이런 뭐 발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집 근처에 발화 요인들, 한마디로 낙엽이라든지 또 집 바깥에 내놓은 이런 가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정리하셔서 이런 것들에 불티가 날려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 집 주변에 어디로 대피하면 안전한지 대피 장소에 대한 부분들, 또 대피 경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 중요하겠죠. 또 이동할 때 안전한 이동 방법,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차는 타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금 더 지식적으로 챙겨 놓으시는 것들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동네 혹은 또 그 지역에 이를테면 재해약자, 한마디로 고령자라든지 또 이를테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분들 이렇게 피난을 대피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좀 잘 알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도 빨리 도망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대피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을 사실 조력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사전에 좀 잘 알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한 지식들, 또 예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챙겨서 보면서 저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과 또 이를테면 조심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한 어떤 준비,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피 훈련 같은 것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대피 훈련 해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겠지 하고 이제 뭐 참가를 안 하시거나 이렇게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당장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참여, 이런 것들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레디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 레디에서는 이제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산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좀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2단계 셋, 실행 대기 단계입니다. 이 실행 대기는 좀 어떻게 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레디 단계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셋 단계는 산불이 어딘가에서는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 지역까지 당장 위험이 닥치진 않은 상황이지만 대피에 대한 권고, 야 너네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피할 준비는 해야 돼. 혹은 또 네가 선제적으로 대피하고 싶으면 먼저 대피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라고 하는 한마디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사전에 대피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대피 명령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대피가 권고된다면 적극적인 어떤 대피에 참여를 하시는 것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 이를테면 대피 장소,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대피 장소를 모르거나 혹은 또 대피 장소가 이미 화재랑 오히려 더 가까운 쪽에 있어서 절로 가는 게 더 위험할 것 같다 싶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알아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또 침엽수가 많은 지역, 혹은 또 이를테면 지역의 진입로가 이제 한 개밖에 없는 이런 동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위험이 닥치면 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대피 권고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당장 위험하지 않지만 먼저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사전에 좀 대피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대피를 준비를 하시거나 또 사전에 대피를 권고를 받으셔서 대피를 참여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화재 상황들, 산불의 어떤 이 확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재난 문자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어떤 대피 명령이라든지 또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잘 따르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2단계 이제 이 셋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분들이라든지 이런 재난 약자들은 이 단계에서 빨리 대피를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분들은 나중에라도 급하게라도 대응을 하셔서 대피를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피를 하려면 상당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피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이 대피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인 셋 단계에서는 오히려 재난 약자들에 대한 대피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집까지, 우리 동네까지 오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이 재난 경보가 울렸을 때 빠르게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3단계죠. 고 즉시 실행 단계입니다. 예, 그 단계는 이제 한마디로 대피 명령. 야, 빨리 도망가야 돼라는 대피 명령이 긴급 문자라든 이런 것들 왔을 때 빨리 액션을 취하라. 빨리 도망가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피를 하실 때 뭐 중요한 물건들 챙기고 뭐 이웃들 전화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빨리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서 화염이라든지 불길 또 화재가 발생한 화염 지역 같은 것들을 빨리 회피하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안내 문자를 받으실 때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안내 장소로 대피를 하시는 것들 가장 중요하겠고, 만약에 가는 경로상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넓은 개활지 이런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개활지 이런 곳으로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것들 필요합니다. 또 대피를 하실 때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화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를 하더라도 코와 입 연기를 좀 잘 막으시면서 낮은 전세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들, 또 위급한 상황이 됐다면 빠르게 신고하셔서 본인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서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3단계 고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 궁금증인데요. 이 재난 문자에 혹시 이 단계가 명시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런 단계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2단계나 1단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재난 문자로 이렇게 송출이 되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준비를 위해서는 재난 문자라든지 혹은 안내 문자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체계들도 같이 좀 보완이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이 3단계 대응 체제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는 산불이 되도록 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고요.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